복권과 거지. 어느 거지가 있었다. 그는 다 떨어진 옷에 깡통을 들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구걸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행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돈을 몇 푼 주었다. 그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잠시 망설였다. 그러던 그의 눈에 복권을 파는 가게가 뜨였다. 그 돈으로 음식점에 가서 배나 실컷 채워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꾹 참고서 그는 복권을 한 장 사기로 했다. 복권을 손에 쥔 그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다. 왠지 금방이라도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복권을 샀기에 자기 손에 쥐고서 한참이나 쳐다보았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그 복권을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를 골똘하게 생각했다. 그에게는 집도 없는 처지라 달리 둘 곳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주머니도 다 찢어져서 주머니 속에 넣을 수가 없었다. 곰곰이 생각하던 그에게 좋은 장소가 떠올랐다. 구걸하기 위해 들고 다니는 깡통 밑바닥에 붙여서 들고 다녔다. 그는 복권을 파는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번호를 확인하며 발표가 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 복권이 정말로 1등에 당첨된 것이었다. 그는 남들에게 눈치를 채게 하면 안 되니까 그 길로 인적이 없는 한강의 백사장을 찾았다. 그 거지는 너무너무 좋아서 어깨춤이 절로 나왔다. 그는 그것도 모자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제 나는 거지가 아니다. 나는 부자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깡통을 강물에 던져버리고 말았다. 그 순간 그는 정신이 번쩍 났다. 복권이 깡통에 붙어 있다는 사실이 생각난 것이었다. 거지는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투덜거렸다. 내 팔자는 어쩔 수 없이 거지 팔자야. 꽃과 어머니. 어느 10대 소녀의 이야기이다. 그는 입 주위의 신경 조직이 잘못되어 수술을 받던 도중 신경을 잘못 건드려 입이 조금 비뚤어지고 말았다. 그때부터 소녀는 학교에 가는 것을 싫어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꺼려했다. 집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소녀는 점점 우울한 모습이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그 소녀가 13번째 생일을 맞이한 날이었다. 뜻밖에도 그 소녀 앞으로 예쁜 장미꽃 다발이 배달되어 왔다. 그러나 그곳에는 누가 보냈는지 이름은 적혀있지를 않았다. 단지 그곳에는 이렇게 적힌 메모지만 들어있었다. 그대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쁜 장미꽃을 보던 소녀는 몇 달 만에 입을 열어 자기 어머니에게 궁금한 듯이 물었다. 엄마, 누가 이 꽃을 보냈을까? 소녀의 어머니도 궁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글쎄, 누굴까?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겠지. 소녀는 어머니의 말이 믿어지지 않는 듯이 이렇게 반문했다. 누가 나 같은 걸 좋아해? 그러나 어머니는 진지하게 말했다. 아니야,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무튼 소녀는 자기 생일에 받은 몇 송이의 장미꽃 때문에 극적으로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 다음의 생일에도 장미꽃은 배달되었다. 소녀의 얼굴은 점점 더 밝아졌다. 소녀는 드디어 옛날의 활기찬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그 후 소녀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그가 결혼할 때까지 장미꽃은 생일이면 어김없이 계속 배달되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더 이상 꽃이 배달되지 않았다. 그제야 그는 누가 그 꽃을 보냈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가 결혼을 하던 해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소녀의 인생을 바꾼 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사업가와 파리. 어떤 사업가가 사업차 어느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그는 점점 어려워져가는 자신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깊은 상념에 젖어 있었다. 그는 호텔에 머물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젖어 창가를 통해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때 왕파리 한 마리가 나타나서 윙윙 소리를 내면서 날고 있었다. 그는 그 소리에 따라 그의 눈길을 왕파리에게로 돌렸다. 그 왕파리는 유리창 밖으로 나가보려고 맹렬하게 유리창으로 돌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왕파리는 유리창에 부딪혀 떨어졌다. 그런데도 그 왕파리는 계속해서 또다시 날아서 유리창에 부딪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유리창 바로 곁에 있는 현관문은 그때 닫히지 않고 활짝 열려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저 왕파리가 방향을 조금만 옆으로 틀어서 단 몇 초만 옆으로 날면 쉽게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그냥 어리석게도 앞으로만 돌진을 계속하고 있구나. 저러다가는 저 왕파리가 기진맥진해서 이제 곧 죽고 말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사업가는 혹시 이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내가 저 왕파리처럼 어리석게 살아온 것은 아닐까? 내가 이제라도 조금만 방향을 돌리면 되는데 그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무작정 계속 돌진만 하다가 저 왕파리처럼 나도 기진맥진해서 곧 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하기로 다짐했다. 우리도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서 내 주변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자. 무턱대고 앞으로만 나간다고 해서 닫힌 문이 열리지는 않는다. 자신만 상처를 입을 뿐이다. 잠시 숨을 돌리고 주변을 돌아보자. 지나간 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보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중요한 것들을 잊게 된다. 남북전쟁. 미국이 남북전쟁을 할 때였다. 한 번은 어느 강을 사이에 두고서 북군과 남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면 서로 간에 아주 치열한 전투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밤이 되었다. 흐르는 강물 위에는 고요한 달빛만 적막하게 비추고 있었다.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양쪽 편 진영에 깊은 적막감만 나돌고 있었다. 그때 한 병사가 적막감을 깨트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직한 목소리로 노래 한 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때만 하더라도 북군과 남군 사이에서는 서로 군가가 달랐다. 심지어 애국가조차도 서로 달랐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런 군가를 부르면 저쪽에서는 또 다른 군가로 서로가 서로를 응수하곤 할 때였다. 그런데 그 군인은 모두가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불렀다. 우리도 잘 아는 노래이다. 홈 스윗 홈이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옆에 있는 사람도 따라 불렀다.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따라 불렀다. 노래는 온 진영에 퍼져나갔다. 급기야 그 노래는 강 건너편에 있는 상대 쪽 진영에도 들리게 되었다. 그들도 함께 그 노래를 한 목소리로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그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다. 소리내어 울면서 그 노래를 불렀다. 그러는 가운데 날이 밝았다. 동이 텄다. 그러나 그 어느 쪽 진영에서도 진군의 나팔 소리는 울려 퍼지지 않았다. 그곳에 더 이상 전쟁은 없었다. 그들은 다시금 그들의 근본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서로 싸워야 하는가?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한 형제인데. 공작새와 골프. 어느 숲속에 살던 공작새 부부에게 예쁜 딸이 태어났다. 딸 공작새는 곱게 잘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딸 공작새는 다른 숲에 살고 있는 공작새 총각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시집을 간 지 채 한 달도 안 되어서 딸 공작새가 풀이 푹 죽은 채 친정으로 날아왔다. 어미 공작새는 걱정이 되어서 딸 공작새에게 사유를 물었다. 딸 공작새는 어미 공작새에게 하소연했다. 엄마, 숲의 새들이 다 나를 따돌리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딸 공작새의 말을 들은 어미 공작새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짚이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딸 공작새에게 물었다. 얘, 너 아무 데서나 내 꽁지를 활짝 펴보이면서 뽐내었지? 내 말이 틀림없지? 딸 공작새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듯이 어미 공작새에게 물었다. 엄마, 이 아름다운 꼬리는 우리 공작새에게만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다른 새들에게 그것을 조금 펼쳐 보여주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되었나요? 그때 어미 공작새는 딸 공작새에게 이렇게 일러주었다. 얘야, 내가 한 번은 숲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엿들은 적이 있었단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이렇듯 점잖게 타이르더구나. 여보게, 자네의 대화 가운데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 좀 빼게 놔. 영국의 골퍼들 사이에서는 젠틀맨 골프 상식이라는 말이 있다네. 만일 좌중에 한 사람이라도 골프를 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절대로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화제로 올리지 않는다는 걸세. 얘야, 내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니? 딸 공작새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다시 시집으로 날아갔다.
그 뒤 그는 다시는 풀이 죽은 채 친정으로 날아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숲속에 있는 다른 새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사랑. 미국이 서부를 개척할 시대였다. 어느 외딴 시골에 한 소년이 살았다. 그 소년이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장소에 학교가 생겼다. 그가 학교로 가려면 나무가 울창한 밀림지대를 지나야만 했다. 소년은 학교를 가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의 부모가 매번 그를 데리고 그 멀리 떨어진 학교에까지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소년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굳세고 용감하게 성장해 주기를 원했다. 그래서 소년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단단히 다짐을 주었다. 얘야, 네가 학교에 꼭 가야 하겠다면 너 혼자 힘으로 가도록 해라. 너도 알다시피 네 부모는 집에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느냐? 소년은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기 혼자서라도 가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소년은 컴컴한 숲을 혼자서 걸어갈 때에는 언제나 곰이나 사나운 인디언들을 만날까봐 두려워했다. 학교를 다닌 지 여러 주일이 지나자 이제 소년의 두려움은 차츰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소년은 숲을 지나다가 길 오른쪽에 떡 버티고 서 있는 곰을 보았다. 곰은 으르렁거리며 소년을 노려보고 있었다. 소년은 너무 무서워서 꼼짝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도망친다 해도 곰이 소년을 따라잡을 것은 뻔한 이치였기 때문이다. 그 순간 어디선가 총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그와 동시에 소년의 앞에서 버티고 있던 곰은 총을 맞아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때 소년의 아버지가 관목숲 사이에서 자기 모습을 나타내었다. 아버지는 튼튼한 팔로 아들을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다. 얘야, 괜찮니? 난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단다. 매일 아침 학교로 가는 너의 뒤를 따라갔었고 오후가 되면 숲의 그늘에 숨어 너를 지켜보았단다. 네가 용감하게 자라주길 원했기 때문에 이 아빠는 너에게서 숨어 있었던 거야.